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가수로 주구장창, 팔리든 안 팔리든 끊임없이 싱글이 아닌 앨범 위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일단 잘생겨야 되고요. 예능 프로그램 나와야 되고, 그리고 느끼하게 콧소리 내면서 노래 불러줘야 됩니다. 꼭 이승기 씨 얘기한 건 아니에요. 꼭 이승기 씨 얘기한 건 아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희정황후 문 씨께서 이렇게 걸어놓으신 노래였습니다. 2부 첫 곡은 여러분들 신청곡을 중에서 찾거나 없으면은 저희 재량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스포츠 전문 박상윤 기자와 함께 운동 얘기, 스포츠 얘기합니다. 스포츠지 무브먼트 아니에요, 여러분. 스포츠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럴 때 운동하기가 참 제일 힘들 것 어떻게 보면, 그죠? 네, 끈적끈적하고요. 네. 그다음에 습기 많고, 끈적끈적하다는 게 습기가 많다는 얘기지만, 네. 어쨌든 이런 날씨가 상당히 뛰기가, 선수들에게도 상당히 뛰기가 힘들죠. 네. 땀이 발산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자꾸 옷이 젖어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옷이 이제 자꾸 붓게 되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스포츠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네. 땀을 빨리 배출하는 그런 옷이 많이 유니폼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이런 날씨에 뛰는 거는 상당히 힘들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그저께부터 동아시안컵 축구가 좀 열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취재하는 저로서도 좀 많이 힘들었고, 선수들도 많이 힘들게 뛰었습니다. 그래도 뭐 한 가지 좋은 거는, 근데 섭씨 30도를 넘지는 않는다. 물론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넘겠지만, 넘은 곳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소금기가 좀 덜하다. 그러니까 섬나라에서, 아열대 지방에서 이런 습도다 그러면은 정말 죽음이죠. 섭씨 33도, 34도 아닌데 습도가 높을 뿐더러 게다가 소금기까지 있으면은, 생각하기도 싫다. 이게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습도가 높은 게. 그 습도가 낮으면은 아무리 더워도 좀 쾌청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좀 낮은 온도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삶아지는 거죠, 완전히. 습도가 높으니까. 아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제 저녁에 축구를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비 오기 직전이었으니까 얼마나 후덥지근했을 겁니까? 28도라는데 제 체감 온도는 거의 30도 훨씬. 그게 말이죠. 그 도수 재는 게 잔디밭 위에 백엽상이라고 해서 나무집 조그맣게 지어놓고 그 1m가 1.1m 위에 이렇게 온도계 놓고서 백엽상이라고 하는 나무집 그늘에서 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에어컨 바람 팍팍 나오고 에어컨 실외기죠. 그리고 자동차 달리고 그런 도심에서 재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낮게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시골이 더 같은 온도라도 시원하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박상윤 기자,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뭐 얘기는 어저께 얘기부터 할까요?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그 동아시안컵 축구부터 얘기를 하죠. 예. 일단 동아시안컵 축구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홍명보 홍명보 감독 축구 대표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과 이제 북한 여자 대표팀이 또 장을 겨뤘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얘기하시죠. 일단은 감독이 하나 바뀌고 손발 맞춘 지 사흘 정도인가 이틀인가 했을 뿐인데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예, 우선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네. 호주가 상당히 약했다는 점입니다. 아, 호주가 약했다. 예, 일단 이제 오지크 감독인데요. 호주 대표팀 감독이 오지크 감독이 얘기하기를 네. 지금 현재 호주 대표팀의 선수들은 호주 리그가 끝난 지 두어 달 지났기 때문에 전혀 몸을 만들지 않은 상태다. 네. 두어 달 동안 이제 경기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주 대표팀의 전력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호주 대표팀의 전력은 최정상급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이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이전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재미를 주는 축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다음에 답답한 것도 없었고요. 소위 말하는 뻥 축구죠. 네. 뻥 축구가 없이 그 공간과 압박, 그 올림픽 대표팀의 그 공간과 압박이라는 그 명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네. 그것을 그대로 대표팀에 가져왔다. 그런 점에서 팬들이라든지 관중들이 상당히 좋아했다. 이렇게 좀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축구가 축구답게 느껴졌다라는 그런 얘기겠군요. 예. 그래서 0대0으로 비겼지만 선전한 거다라는 얘기에는 호주가 약체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군요. 예, 뭐 호주가 약체라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축구를 했다는 네.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새로운 신예를 많이 발굴했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그렇습니까? 대목입니다. 예. 예를 들면요. 일단 그 왼쪽 풀백으로 나왔던 김진수 선수가 김진수 있습니다. 선수. 예, 네. 김진수 선수가 왼쪽 풀백인데 그동안 저 알비렉스 니가타라는 팀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J리그 팀에서. 예. 근데 그 J리그 팀에서도 상당히 좀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그 왼쪽 풀백이 상당히 좀 빈곤 상태였습니다. 예. 그 이정표 선수가 그 대표팀에서 물러난 뒤에 예. 윤석영 선수라 지금 QPR에 가 있는 윤석영이라든지 박주호 지금 이번에 마인츠로 지금 이적을 했죠. 독일 예. 마인츠로 예. 이적을 했고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홍철 여러 선수를 좀 써봤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근데 어제 그저께 김진수 선수가 보여줬던 내용은 상당히 훌륭했고요. 네. 프리킥 능력도 탁월했고요. 예.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축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로리 델라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에. 예. 그 사람이 이제 별명이 인간 투석기입니다. 예, 그 왜 붙었냐면은 스로인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로인을 던지게 되면은 그 터치라인에서 스로인 던지면은 거의 페널티 지역까지 날아가거든요. 손으로 던졌을 뿐인데. 예. 근데 김진수 선수가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번에 청소년 대표팀 축구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스로인으로 어시스트해서 골 들어간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것과 같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프리킥 능력도 있고 스로인 능력도 있고 예. 그 아무래도 김진수 선수가 좀 눈에 많이 띄었고요. 예. 그다음에 윤일록 선수, FC 서울의 윤일록 선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이제 기존 이제 K리그 클래식에서는 좀 잘하는 선수였는데 이번에 대표팀에 처음 발탁이 됐거든요. 그 선수 역시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요. 그랬군요. 이영표 선수는 정말 우리 수비수의 계보로 봤을 때 매우 탁월한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상당히 탁월하고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크로싱 능력이 약간 좀 떨어졌다는 점이지만은 뭐 오버래핑이라든지 수비 능력은 탁월했죠. 예, 그것도 그 유연한 허리하며 이 홍명보 지금 감독이지만 2002년도에 모든 선수들이 적재적소에서 훌륭했었습니다만 이 수위로 봤을 때 이영표 선수 정말 대단했었죠. 그런 계보를 이을 만한 선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 그래서 0대0으로 됐고 어제는 관중들은 한국 호주전만큼 나오지 않았고 한 6천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결국은 졌지만 또 방송은 종편에서 했었지만 네네.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뜨거운 관심을 그리고 감동도 주었던 경기가 있었죠? 네, 바로 어제 한국과 북한의 경기였는데요. 네. 첫 골은 우리나라가 넣었지만은 이제 후에 이제 허원별 선수에게 연속 2골을 내주면서 1대1로 역전패를 했는데, 네네. 뭐 이제 이런 뭐 수비적인 문제라든지 뭐 전술적인 문제는 좀 뒤로 미루고요. 네. 그 우리나라 선수와 북한 선수들이 그런 데서 한 곳에서 뛰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네. 상당히 의미가 있던 경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북한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이제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한 번 왔었고 그 이후에 또 8년 만에 지금 온 거거든요. 8년 만에. 예. 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북한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밝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예,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 때, 이제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네. 이제 전혀 인터뷰가 없었고, 그대로 이제 안내원인데, 그 국정원 직원들 안내 따라 곧바로 버스로 이동했는데, 네. 상당히 그날 취재진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진 찍고 하니까, 이제 보통 옛날 북한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커튼을 완전히 다 걸어 잠그고 네. 있었을 텐데 뭐 커튼을 이렇게 열고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가 끝난 뒤에 믹스드 존에서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 선수들은 빨리 가가지고 결국은 인터뷰를 못했지만 네. 이제 어제 2골을 넣은 허원별 선수를 취재하기 위해서 허원별 선수 이렇게 외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안 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그 북한 그 옆에 있던 선수들이 네.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은별아, 사인 하나 해주라. 막 이런 식으로. 예. 뭐, 키리키리 웃기도 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키리키리 비웃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제 여자들 특유의 이제 깔깔대는 웃음. 네. 뭐랄까, 우리나라 진짜 천상 소녀 같은 모습이라 할까요? 네네. 예,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물론 이제 체제는 다르고, 뭐 사상도 다르겠지만, 역시 사람 사는 동네이기도 하구나. 뭐 그런 네. 것도 많이 느꼈고요. 예. 이 북한 여자 축구는 세계 정상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파 랭킹이 아마 6위일 겁니다. 6위이긴 하지만. 대단해. 예. 하지만 이제 북한 대표팀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이었죠. 그 독일 여자 월드컵 당시에 그 약물 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던 선수가 3명이 나와서 아. 2015년 캐나다에서 여자 월드컵이 또 열리는데요. 네. 그 캐나다 월드컵을 출전을 금지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선부터 좀 나서질 못하기 때문에 네.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꺼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은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후의 월드컵이라든지 그 이후의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좀 세대 교체를 많이 하는 중이거든요. 네. 보면 이제 19살, 8살 선수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여자 대표팀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하면서 전력을 좀 키우고 있는 중이다. 뭐 역시 우리나라 선수 역시 뭐 지소연 선수라든지 뭐 네. 김예리 선수라든지 심서연 선수 모두 20대 초반의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제 2015년 캐나다 월드컵을 바라보면서 지금 서서히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맞붙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경기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점 가면 갈수록 체력은 그러니까 국제 경기에서의 그런 스포츠 얘기는 스포츠의 그 힘은 경제력, 국력에 비례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 축구 여자 축구는 상당히 높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의 힘은 뭘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여자 축구의 클럽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이 되고 뭐 425라든지 뭐 압록강이라든지 뭐 네. 여러 팀이 있거든요. 거의 클럽이 있어요. 예, 거의 그 북한 남자 축구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아, 예. 예. 아무래도 그다음에 원래 또 북한 여자 선수들이 좀 원래 좀 스포츠를 좀 잘 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유도에서 그 금메달 땄다는 뭐 개순이 선수. 예. 그다음에 뭐 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대밀팀을 했었을 때 그때 있었던 뭐 여러 선수들도 리브니 있었고요. 선수, 네, 리브니 선수, 현정환 선수 같이 뛰었죠. 예. 어쨌든 그런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 여자 축구도 이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얘기하기로는 뭐 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뭐 언제든지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뭐 무슨 지시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거 있다면은 뭐 아무래도 사상했다는 정신력이겠죠, 그거는.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걸 텐데 그래도 그것만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론 스포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자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도 같은 값이면 같은 그 투자를 했을 때 남자 선수들보다 훨씬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잘합니다. 상당히 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민족의 여자들이 남자들도 뭐 한민족이 그 훌륭하지만 여자들이 더 훌륭하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남자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그 축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아시아 축구, 특히 여자 축구에서는 아시아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남자 축구는 그렇지 못하지만요. 네네. 뭐 잘 아시겠지만 2011년 독일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팀이 바로 일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일본이 세계 3위입니다. 네. 어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14위로 좀 밀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앞서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자 축구는 일단 아시아가 일단 강세라는 것도 있고요. 네. 역시 또 아시아 선수들이 좀 잘한다. 네. 좀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또 얘기하자면은 저는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시아,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봉건의 잔재가 있어서 여성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차단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월급을 좀 적게 받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적고 정부 기구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 됐는데 스포츠는 평등하니까 몸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그 악착같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남녀 평등이 좀 많이 발전해 있으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유럽이나 미국의 여자 스포츠는 조금 아시아 쪽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요 그런 정신력이라든지 그 동기 유발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말까지 좀 기저일 될 수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아시아 선수들이 좀 더 잘하는 것은 네. 그런 좀 더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예.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하는데 말이죠. 6천 명이 갖고 가서 뭐 단일기를 흔들고 싶기도 하고 또 조국은 하나다라고 플랜카드를 걸기도 싶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다 제지당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일단은 이제 조총련에서 오신 팬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1층에서 관전을 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6.15 남측 공동 뭐 선언 본부 그 분들하고 이제 진보당 분들하고 2층에서 좀 항의가 아니라 응원을 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하늘색 이제 카드 섹션을 들면서 한반도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그 단일기 그걸 모습을 하는 듯한 카드 섹션은 했습니다. 네, 아직 훈련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플랜카드를 걸려고 했던 게 그 제가 문구를 듣기로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조국은 하나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경찰과 국정원에서는 제재를 당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국정원이나 뭐 경찰 측에서는 좀 이게 좀 정치적인 구호라는 생각에 그렇게 제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하나가 뛰는데 뭐 그 정도 구호까지 좀 그거를 해야 되나 제재를 해야 되나 좀 아쉽기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한 여자 선수들이 붉은 악마 그 응원단까지 와서 박수치면서 인사까지 하는 모습도 있었고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예의를 보여주지 않았나 매너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특히 또 어제 이제 두 골을 넣은 허원별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싱글벙글하면서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는데 뭐 상당히 똑부러지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본전을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뭐 몇 대 몇으로 이길 거 없이 뭐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강단이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가까이서 북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 봤는데 상당히 뭐랄까요, 단단하고 해야 될까요? 키는 이제 큰 선수는 많지 않지만 단단하고 옹골차고 어떻게 보면서 탱크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부터 그 한반도에서 여성들의 그 느낌이 북쪽의 여성들이 남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더 자주적이고 좀 뭐라 그러나 창안력도 있고 뭐 38 따라지라는 얘기도 있고 또순이란 이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따라지 이런 것은
뭐 별로 존중받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 생활력이라든가 그런 기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그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척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활력도 강한 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군요. 남북한의 감독님 두 분이 알고 보니까 91년도에 같이 뛰었던 분들이다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후문도 있습니다. 같은 친구분이시기도 하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 여자 대표 윤덕여 감독이시기도 한데 예, 네. 상당히 친분이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자-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예. 91년도에 남북이 같이 뛰었다는 얘기를 예, 좀 91년도에 청소년 대표팀이 있었죠. 네네. 그 포르투갈에서 열렸던 그 세계 청소년 선수권, 예. 지금의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인데 당시에 우리 남북 단일팀이 나가서 8강까지 올라갔죠. 아 대단했었어요. 예, 예, 그때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를 꺾고 이제 8강에 올라갔는데, 대단하죠. 예, 아쉽게도 이제 8강전에서 브라질에게 1대5로 지는 바람에, 브라질. 네. 예, 그 이후로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브라질 악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3대10인가 아마 그렇게 진 걸로 또 기록도 있고요. 네. 3대10입니다. 어이구. 야구가 아닙니다. 예. 브라질과 좀 악연이 있긴 한데, 네. 예, 그때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벌써 22년이 지났죠. 아 예. 예. 다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 네.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활약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어제 끝나고서는 웃으면서 서로 예, 격려하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악수하고 이제 했는데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이제 북한이란 말이 나왔을 때 네. 북한이란 말을 제가 북측이라고 북측이죠. 하라고 예. 제지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너무 뭐랄까 좀 살벌하다고 해야 될까? 아.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정작 경기라든지 네. 뭐 경기 흘러가는 모습은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좀 뭐 오늘 매너도 훌륭했어요 선수들. 예, 몇몇 네. 신문에서는 사진이 네. 나오기도 했죠. 예, 그 예. 지소 선수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제 네. 한 북한 선수가 이제 손잡고 일으켜주는 장면. 네. 그게 좀 몇몇 신문에서 사진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봤을 때 역시 스포츠는 살아있다. 예. 예, 그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렇게 근육이 경직되고 이러는 게 사실 덥고 탈수 증상 나올 때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쥐가 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예. 얼마나 어제 더웠으면은 훈련된 선수도 안타까우면서도 서로 이렇게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라운드 내에서 몸과 몸으로 부딪히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데 그걸 주최하고 주관하고 또 그걸 만들어야 될 그런 남북의 정치인들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이 그에 못 미치는 거라고 못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안타깝죠. 스포츠는 아름다운 거고요. 정치가 하지 못하는 일을 스포츠가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소위 핑퐁 야구 할 때 말이죠. 탁구는 미국이 중국한테 상대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는 족족 뭐 말도 안 되는 점수차로 깨지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그 냉전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계 평화 이바지 않은 그런 얘기였는데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상파에서 방송이 안 되고 종편에서만 방송이 되었다. 예? 그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중계권을 JTBC에서 샀으니까요. 네. 예, 중계권을 아무도 안 샀거든요. 안 샀어요? 공정파에서. 아. 아무래도 동아시안 컵은 이제 4개국만 출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좀 지명도라든지 네네. 떨어지고요. 예. 그 일반 피파에서는 이제 이런 대회를 하나의 대회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친선 경기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명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공중파에서는 구태여 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예. JTBC가 그거를 샀죠. 예. 중계권을 샀기 때문에. 역시 그거는 종편에서 그 자금력이 많이 있는. 예.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편에서 예. 이런 공중파에서 안 하는 거를 해준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좋습니다. 예. 예. 어제 현장에 계셨다고요. 카시쿠아님, 풍선에 민족화의 응원단이라 새겨진 응원 도구도 있었으며 선수와 관객은 국정원이나 주최 측의 방해와 무관하게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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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2층에 계셨던 예. 그분들을 좀 제지당한 게 좀 아쉽기도 했고요. 예, 일본에서 오신 응원단들 예, 조총연계 응원분들도 계셨고요. 상대적으로 조용히 응원하시다가 예,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충돌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왜 그따위 그 전근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그게 좀 웃기네요. 예. 자, 카시쿠아님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동아시아 경기, 남북 간의 경기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경기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5시 15분에 여자 축구 한국과 중국이 있고요. 예. 8시에 또 남자 축구 한국과 중국 경기가 있습니다. 예, 예. 장소가 좀 멉니다. 화성입니다. 아. 예, 저 지구 화성이 아니라 경기도 화성. 네, 예, 네, 네. 근데 거기가 좀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렇군요. 예, 좀 왜 거기서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이 여자 축구 한일전이 벌어지고요. 네. 28일 날이 또 남자 축구 한일전이 있습니다. 아, 이거 27일, 28일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27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입니다. 예. 네. 아유, 축구 팬들로서는 매우 즐거운 그런 일정이 되겠군요. 예. 뭘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예. 자, 음악 하나 듣고 나머지 얘기하겠습니다. 뭐 들을까요? 네, 신청곡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방금 카톡으로 네. 제가 어제 그 여자 대표팀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김혜리 선수에게 좀 신청곡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이승철의 마이러브를 좋아한다고.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다시 한번 김혜리 선수입니다. 김혜리 선수의 이승철의 마이러브 듣습니다. 대단한 가수예요. 1985년에 부활의 member로 약관 20살을. 예, 약관이니까 이제 10대인데요. 약관은 10대, 만으로 10대였습니다. 그때 데뷔를 해서 지금 뭡니까 도대체? 25년,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물론 뭐 음악 외적인 스캔들도 있었습니다만 마이 러브. 자, 자랑스러운 우리 축구 대표팀의 선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남북 단일팀 하자, 남북 단일로 올림픽에 나가자, 뭐 축구를 하자 이런 얘기들은 참 오래됐어요, 그죠? 네네. 예.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간헐적으로만 성사가 되었지 꾸준하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예. 간헐적이라기보다는 91년밖에 저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아, 단일팀으로는? 예. 그 탁구와 축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탁구는 많이 유명하죠. 뭐 영화 코리아라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현정화 선수와 리브린 선수, 예. 그 짝을 맞췄던 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을 했었을 당시.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나가서 8강까지 올라갔던 것. 예. 그거 보면 1+1은 2가 아니라 3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이걸 뭐 시너지 효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이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2나 3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하지만 이제 탁구라든지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3, 4 그 이상이 됐던 경우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좀 뭐랄까 단체 이런 종목에서 그 남북한의 여러 선수들 모아서 축구 대표팀을 만든다, 뭐 탁구 대표팀 만든다 이런 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아무래도 문화가 상당히 좀 많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좀 잘 융합을 시키느냐가 좀 상당히 관건이 되겠죠. 예,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모이는 것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남북 체육 교류가 좀 상당히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2007년이었죠. 2008년이군요. 예.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을 했을 때 이제 북한과 같은 조에 묶여서 이제 원정 경기도 치러야 되고 홈 경기도 치러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 평양으로 원정을 떠나야 되는데 북한 쪽에서 애국가도 틀어줄 수 없다. 태극기 개양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좀 깽판을 놓는 바람에 경기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졌는데 덕분에 저는 이제 중국 상하이 구경을 하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평양 구경을 더 하고 싶었죠.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그 서로 존경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대표팀 왔다고 이제 인공기 개양해 주고 그 북한 애국가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봤을 때 남북 체육 교류가 잘 되려면은 북한 측도 우리나라 애국가 틀어줘야 되고 그 우리나라 태극기 개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남북
스포츠 교류가 되는 것이죠. 그럼요. 예, 그건 물론이고, 다만 그거죠.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로 이해되고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정치 논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삐걱거린다. 예. 그러면 해봤을 때 어제 그 플랜카드를 개항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북한의 태극기라든지 애국가 금지시킨 것도 그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양비론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왜 스포츠 하겠다는데 정치 논리 하냐? 사실 뭐 동독과 서독 그렇게 으르렁대고 그랬었습니다만 교류 많았었고 지원 많이 했었고 베를린 장벽 밑으로 뚫어갖고서 아래로 뚫어갖고는 별것도 다 하고 그랬어요. 동독에서 서독 텔레비 시청할 수 있었고 지금 중국도 그렇게 국력 차이도 많이 나고 인구 차이도 많이 나고 경제력 차이도 나지만 끊임없이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도움 주고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대만 사람들 중국 본토 가서 여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상당히 활발한데 유독 왜 북한 쪽만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는지. 지독해요. 정말 한민족은 지독한 것 같아요. 극단적이죠. 극단적이에요. 무슨 조선이 고연 아침에 나르라고?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모 교수가 그린 만화책에서 봤는데 뭐든지 우리나라에 오면은 극단적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기독교도 우리나라 같은 기독교가 없다고 그러고. 없고요. 유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유교는 뭐 중국이 본선지만 화끈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거의 유교 본선지처럼 됐고요. 중국에서는 성리학, 훈구학 이후에 명나라 때 양명학, 청나라 때 고증학 이렇게 발전했습니다만 우리는 바로 송나라 때의 그 성리학 가지고 주자학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오늘 그 스포츠 전문 박상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뭐 유현진 선수의 또 첫 등판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아침에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경기가 있는데요. LA 다저스가 이제 올스타전 끝내고 나서 이제 워싱턴에서 3연전을 했는데 원정 3연전을 했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특히 워싱턴 선발 투수가 12승 투수였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랜다. LA 다저스 선수가 이제 커쇼 선수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2승 투수를 불과 2이닝 만에 8신점으로 두들기면서 패전 투수를 만들어 놓은 LA 다저스 타선이 얼마나 류현진 선수를 도와줄지가 좀 관건이기도 하고요. 일단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좀 동부지구 최하위거든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이기도 하고 물론 강타선이 많습니다. 첫 단부 홈런 되는 타자들이 상당히 즐비하기도 하고요. 뭐 바티스타라든지 뭐 엔카나시온이라든지 그냥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또 류현진 선수가 이미 애리조나 원정을 통해서 돔 구장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토론토 구장도 스카이돔이라는 돔 구장이거든요. 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저스 타선만 잘 터져준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즘 다저스가 잘 나가서 지금 선두 애리조나의 승차가 반경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류현진 선수의 승리에 따라서 LA 다저스가 서부지구 선두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겠군요. 애리조나가 패배를 하고 다저스가 이긴다면은 바로 0.5게임 차로 선두로 나설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배 타고 금강산에 내리면은 포구에 내리면은 항구에 내릴 때 내내 들려오는 소리죠. 노래. 그리고 떠날 때는 다시 만나요. 그 노래가 하염없이 또 흐릅니다. 아, 가슴이 뛰는군요. 보천보 경음악단이라고요. 보천보 경음악단이 맞나? 하여튼 보천보자가 들어가요. 그 노래였죠. 이 노래 또는 휘파람 이런 노래로 해서 90년대 초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전혜영이 불러줬었죠. 반갑습니다.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탁한 소리를 싫어하죠.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교시를 내리기도 했고요. 원래 서도 소리라고 해서 그쪽 소리들은 맑은 높은 소리였죠. 이윤관 명창의 배뱅이 굿 들어보면 바로 그 소리입니다.
아마 김일성 주석이 남한 출신이었으면은 역시 조선민중의 소리는 탁한 소리야요. 그렇게 해서 판소리 창법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교시를 내렸겠죠. 제 시간 들어서 조합원으로 새로 가입하신 분들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게 많아요? 네. 부산에서 20날 촛불 집회 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네요. 그분들 빼놓고 할까요? 아니면 그분들도 소개를 하죠, 뭐. 네. 낙무 아이님, 진주시 정촌면, 진주 냉면이 유명한 것은 그쪽에 양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진주 비빔밥도 역시 그런 사연이 있는 거겠죠. 자, 부산 남구 대연삼동에 부산 촛불 구우님. 부산 촛불로 표기된 분은 바로 20날 그때 가입하셨던 분들이에요. 부산시 연제구 연산 구동에 부산 촛불 10님. 연산동 예전에 거기 PSB 있었죠. 지금 해운대로 옮겼습니다만 술 먹고 놀고 맛집도 많죠. 부산시 초읍동에 11님, 송정동에 12님, 초읍동에서 또 13님, 전라민국님, 한평군 나사면에 한평 고구마 사건 농민운동 출신의 서경원 의원, 그분이 방북하셨다가 고초를 겪었었죠. 바로 고문도 받고 뭐 그랬었습니다. 부산 진구 양정동에 14님, 기장읍 대랄입니까? 네, 15님, 리다사님께서는 아산시 송곡면에, 충남 아산, 스산 옆에 아산, 복기왕시장, 예전에 국회의원 배지 탄핵 때 달았었습니다만 배지를 잃은 적이 있었죠. 정병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야, 이분께서는 무슨 하버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하버시티는요, 그죠? 캘리포니아 하버시티. 부산 북구 화명동에 16님, 동대신동에 17님, 또 지명을 안 적으신 18님, 금정구 청룡동 19님, 김해시 대성동에 대바리자님, 대바라자님. 라자는 저쪽 인도 그쪽 말로 왕이란 뜻도 있는 건데, 안양시 만안구 석수이동에 카이론투님,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원으로 새로 이렇게 해 주시고 계세요. 자, 지금은 현재 시각 3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게시판으로 가볼게요. 북쪽 노래라면 역시 심장에 남는 사람이. 이런 노래. NZ 지부장님께서도 하나 더 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50이 멀지 않았는데 눈물이 맺힙니다. 가시쿠아님, 우리가 가야 할 길 통일의 길입니다. 아까 그 닭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신청해 주신 분은 이분께서도 50이 넘으셨고 25년 되셨다 그랬어요. 그쪽 생활. 달라스. 예전에 달라스라고 하는 미드, 대단한 히트를 했었던 미드 있었죠.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나쁜 형 역으로 나왔던 사람은 내 사랑 진이라는 코믹물에서 나왔었고, 아틀란티스의 사나이라는 그런 그 SF 외화 시리즈의 타이틀로를 맡았던 분이 동생 역으로 나왔었죠. 착한 역으로. 휘환님 고맙습니다. 비움의 미항님 격려해 주셨고요. 일본하고 북한 경기 가서 응원해야겠다. 피터풍님, 인지도 낮은 게임은 공영방송이 중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그런 정신이 있으면 지금 언론 환경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가겠습니까? 에휴. 카지쿠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나왔습니다. 낭만고양이님, 카를로스 자칼림, 그렇죠? 이유 말씀해 드렸죠? 112님, 이상님, 문피디님께, 뉴행님께서 이거 뭡니까 이거? 문피디님께 보내는 헌사입니까? 남의 프로그램 오셔갖고 이런 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인천 달봉이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뵀었는데 다음에는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북한과 조금이라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끔찍해도 반대하는 현 정부가 있는 한 관광이 재개한들, 개성공단이 재가동한들 사람과 사람끼리 나누는 눈 인사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조선인민공화국 TV, 아니 TV조선이죠. TV조선. 거긴 하도 북한 내용만 방송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거기 보면 탈북자들이 힘들었던 지난날 탈북 과정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게 북한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는 같이 슬퍼하자고 하면서 왜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면 종북, 빨갱이, 김일성 신봉자라는 얘기를 들어야 할까요? 설마 그런 탈북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북한의 아기들이 굶어 죽는 것을 계속 외신을 통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인권이 신장된 진짜 민주국가라면 아픔 없는 평화를 말해야 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군요. 부정선거에 굴종하라고 요구하는 수뇌부를 둔 나라이니. 홍유리님, 오늘 참 뼈아픈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사의 비중으로 보면은 조선일보야말로, TV조선이야말로 가장 통일을 바라는 세력 같아요. 근데 보면은 내용이 일단은 편향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안보장사 헤쳐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고 조응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을 탓할 게 아니라 그것을 조장하고 장사를 헤쳐먹는 무리들을 우리는 탓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촛불 집회 나와서 열심히 우리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할배들 할매들이 주축이 돼갖고 동지는 간데 없고 확성기만 나벗기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자신들의 집회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집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신념에 찬 목소리로 말이죠. 예. 언론이 제대로 쓴다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렇게 확신을 갖거나 세력을 크게 이루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죠.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화요일이고요. 촛불은 계속 되겠죠.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장에 남는 사람을 들을까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잔잔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길에 삼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은